자, 김경률이 뭐 때문에 낙마했는가? 근데 여러분, 한동훈이 김경률을 아주 세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이 그렇게 막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동훈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두렵고 또 뭐가 걱정되고 또 제가 이 나이에 또 제 생명이 사실은 이제 뭐 2년 3년은 더 간다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해요? 참말만 진짜 말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란데 거짓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동훈이 김경률을 아주 세게 밀었습니다. 꼭 김경률을 이 차관급인 금감원장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우리 동훈이가 추천을 하는데 아 그래? 이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추천한 김경률에 대해서 인사검증 말하자면 스크린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과 김경률의 오랜 인연. 한동훈하고 김경률은요, 이 2022년에 말하자면은 이 뭐 한동훈 청문회 때 김경률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의 법무장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백업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김경률과 한동훈의 사이는 아주 끈끈하고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뭐 이 인사 검증을 한 사람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둘이 이렇게 오래 사귀었어? 아니, 둘이 이렇게 진한 사이였어? 아니, 둘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이였어? 이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쿠키뉴스에서 오늘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뭐 한동훈은 뭐 기사에 대해서 내려라 뭐 어쩌라 뭐 난리 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 이 기사에 보면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 진짜 한동훈 김경률을 금감원장 자리에 추천을 했느냐 김경률을 이랬는데 한동훈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기자면 그냥 금방금방 받고 이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 윤 정부의 초기에 금감원장직에 김경률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100% 여러분 팩트입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런데 김경률이 결국 금감위원장직의 후보군에서 미끄러졌어요. 낙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동훈이 포기를 하지 않고 금융소비처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굽니까? 이 시어머니 모셨다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가짜라는 게 들통난 김은경, 문재인 때 김은경이가 앉았던 자리가 금융소비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인사검증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발이 됐어요. 와,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 한동훈하고 김경률 당시 법무부 장관 김경률 회계사 이러는데 TV조선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 관련 기관장으로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쿠키뉴스뿐만 아니라 TV조선 이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률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도 하기 전에 김경률을 마포에다 꽂겠다. 한동훈이가 막 그냥 손들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정도로 막역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다연님께서 우리 승리해서 좌파들 보란 듯이 칠순잔치 해요. 해피하게 8위 해요. 와, 꼭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금감위원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센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감독이 원이 처음 세워진 1999년부터 해갖고 금융기관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은행, 보험, 증권 분야별로 감독하던 체제를 이 인허가가 엄청난 권력이죠. 감독, 검사, 제재 등 각 기능별로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자,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의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에 말하자면은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거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금감원장은요, 그러면은 수하에 몇 명이 있느냐? 거의 1,500명, 1,600명의 이 직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지사가 다 있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경률을 앉힌다? 보통 금감원장은요, 굉장히 정부나 공직 또는 경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력과 경험과 공헌을 한 사람을 앉히는 자리입니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복현이라든가, 또는 정말 이 금융과 이 경제에 밝은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시장 말대로 얼치기 좌파 김경률을 집어넣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한동훈한테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아니다, 색깔 씌우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지레 겁먹고 자기가 색깔 씌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여러분.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제기에는 메터도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타도어, 여기에 대응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자기가 이제 이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이면은 대응 안 한다고 해요. 장해찬이 댓글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다 갖고 있다 하는데 장해찬이를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지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해찬이는 한동훈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당원들 고발한 거는 일반 평당원은 레벨이 맞아서 그렇습니까? 자,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설에 사실 아니다, 네, 색깔 씌우기다, 이거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자료 한번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 검증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거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 김경률이를 정말 애지중지했죠. 그러면서 1월 달에 김경률이하고 김경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대위원으로 김경률이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에 한동훈의 비대위에 됐는데 뭐라고 했냐? 어젯밤 한 위원장과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고, 한동훈도 어제 제 부탁을 김 의원이 수락하자마자 말씀드린다. 그의 마음이 변할까 봐서다. 이게 마포에다가 김경률을 내리꽂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공간위원장도 없고 공간위 자체가 가동을 안 하는데 무슨 이 공천을 벌써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그때 기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비대위원장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 출마지를 당사자와 늦은 밤에 전화로 논의한 뒤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한 것이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나쁜 짓이죠. 불공정한 거죠. 사천이죠. 한동훈 마음대로 공천을 한 거죠. 진짜 한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날 1월 15일 2024년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 16일이네요. 네. 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경선룰을 확정 발표한 지 18시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당 말하자면은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여러분 가동도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한동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동훈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막 소리를 뻑 지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쇼크를 받아갖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경률은 뭐 때문에 낙마했는가? 김경률은 재산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여러분. 인사검증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재산 내역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경률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여연대 뭐 월급이라고 할 것도 없다. 정말 교통비 수준의 거마비 수준의 돈만 받았다. 그래서 내가 회계사 이걸 하면서 진짜 고생했다. 이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이 김경률이가 뭐 경제 무슨 뭐 20일인가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이가 뭐라고 했느냐. 난 너무너무 어렵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김경률이 뭐 빚도 많고 막 이런다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경률이는 정말 가난한 이 좌파다. 그리고 김경률이가 저하고 신장식이랑 방송하는 데서 그때는 제가 김경률이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김경률이 제가 이랬어요. 왜 이렇게 조국흑설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는 좌파가 문재인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형편없이 좌파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 좌파의 재건, 청정 좌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노회찬이 얘기한 대로 명품 좌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노회찬이도 결국 선거 앞두고 5천만 원 받고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근데 김경률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0년을 여러분 참여연대에서 살았다고, 근무를 했다. 정말 교통비만 받고 참여연대에서 무려 20년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빚만 안 지면 되죠. 그렇죠. 뭐 1억, 뭐 2억,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억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인사검증을 해보니까 재산이 여러분 46억인가 47억이나 됐습니다. 부럽데이. 역시 좌파들은 잘 먹어? 46억에서 47억.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인사검증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 재산이 많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경률이 부인이 여기도 운동권인데 이대 나왔고, 네? 그리고 김경률이 부인이 뭐 김경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마누라가 뭐 이 영끌을 했던가 이래갖고 원베일리를 샀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어쨌든 원베일리인지 LG자인지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만 김경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로 공시지가 말고요. 시세로 55억에서 60억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억, 47억 이거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아파트 값만 그 정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인사검증팀에서 추천한 사람이 또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경률이한테 당신이 뭐 부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여연대에서 20년 다니고 다른 거 안 했는데 어떻게 46억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재산이 형성됐는지 말하자면은 확실하게 돈의 꼬리표, 이 돈이 어디서 온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얘기를 해달라. 증명을 해달라. 해명을 해달라. 증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다음에는 김은경이가 있었던 뭐 금융 소비처장 자리까지 밀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봅시다. 아니 김경률하고 한동훈하고는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니까 한심하다.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과 김경률 아니냐.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분식 회계 이거를 해가지고 이재용이를 감옥에 보낸 게 한동훈과 김경률입니다. 한동훈은 그 전에부터 재벌들의 저승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우파가 아닙니다. 강남 좌파예요. 아주 좋게 얘기해갖고. 자, 김경률 뭐 때문에 낙마했는가? 돈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해서 증빙을 못해서 낙마했습니다. 자, 저보고요. 당신 제가 이 끝까지 믿고 있는 제 전 재산, 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이거 어떻게 샀느냐? 저는요 그거 증빙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팔고 뭐 제 이 저축 예금에서 어떻게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모든 걸 다 증빙을 했습니다. 김경률이가 정청래하고 술잔이 식기 전에 자기가 오겠다고 해놓고 우리 마누라가 정청래 찍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문재인 팬이에요. 대깨문이에요. 우리 마누라는 집에 가면 왜 밖에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난 놈들이 마누라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요 재산을 확실하게 다 밝혀야 됩니다. 김경률이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6억, 47억 이거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웬만해서 못해요. 그리고 20년을 참여연대에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5년을 참여연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46억씩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김경률이가 조국 흑서 쓰고 막 이러니까 참여와 연대 안에서 터뜨릴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그 내밀한 얘기를 압니다. 그래서 자, 김경률이 뭐 때문에 낙마했냐?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낙마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대지 못해서 낙마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김경률은 1968년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경제민주주의의 대표를 2020년부터 하고 있고, 자, 20년 동안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장, 부위원장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돼갖고 3일 회계법인에서도 일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본인이 이 소련이 붕괴하는 걸 보고서 그때 이제 운동권들이 다 이제 쇼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학원 강사를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학원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23년 12월 28일에 한동훈이 끌어줘가지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만든 그리고 어떻게 지킨 보수 정당인데 여기에 진중권이가 상황 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김경률이가 훈수 놓고 함은경이가
오늘 여러분 보셨죠? 부산 백스코에서 함은경이가 최고위원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운동권에서는 막 서열이 높다고.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함은경이 같은 사람이 운동권 서열 얘기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터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양은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사 속에서 지켜온 보수 정당에 이 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